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치료제들 2군에 조금 수급이 많이 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시세를 크게 안 주고 눌림 매매하기 좋아 보이는 녀석들을 조금 따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눌림 매매에 대해서 차트 기준이 다 다르고, 그리고서 보시는 관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 이런 애들이 지금 자리에서 시세를 크게 안 주고 거래량이 크게 안 터진 채로 좀 눌리면은 분할 매수를 큰 폭으로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애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일양약품은 지금 일양약품뿐이 아니라 최근에 시장에서 우가 이 관련 해당 종목에 우 붙은 종목들이 잘 가는 거 좀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일양약품도 3상한가를 갔죠. 일양약품 우는 삼성중공 우, 오늘 정지예요. 내일 또 갭이 뜨겠죠. 삼성중공업 우입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우도 얘는 시세 28%까지 줬었어요. 이런 식으로 갖다 요즘 우 관련 붙어있는 종목들이 좀 잘 갑니다. 근데 우는 반대로 갖다 얘네들이 호가가 엄청 얇아요. 호가가 엄청 얇고 변동성도 큽니다. 일양약품 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승하기 전에 그냥 단일가 수준으로 매매가 됐죠. 이게 점점점점 막 끊어지는 거는 시장에서 그만큼 매매가 많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1시간 동안 15분 동안 1100 거래량이 1100이에요. 사고 팔고 합쳐서 1100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사고 판 개 총량이 1100개를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15분 동안. 한마디로 거래량이 정말 적습니다. 우 종목들은. 그래서 변동성이 크지만 일단 일양약품을 보자면은 얘가 거래대금이 6천억 어제 터지고서 저는 이놈이 눌러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치료제 섹터에 호재가 불면서 일단 시세를 좀 주고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대금도 꽤나 터졌습니다. 단일가 치고 1200억은 상당히 터진 편이에요. 단일가인데도 1200억이 터졌다. 그래도 아직은 여기서 좀 눌러준다 싶으면은 얘가 지금 요런 자리, 요런 영역까지 7만원 부근 혹은 깨준다. 여기서 시세를 더 주지 않고 내려온다 치면은 저는 조금 일양약품 시리즈는 아직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재료에는 자, 얘네가 임상 3상에 착수할 예정인데 아직 언제 한다 일정은 없어요. 하지만 조만간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조만간. 한마디로 길어야 한두 달이겠죠. 특별한 거 아니면. 그래가지고 조만간 이런 3상 착수 예정 뉴스가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얘가 조금 눌려주면 좋겠다. 대금 6천억 터진 놈이 쉽게 안 죽는데 오늘부터 눌려줬으면 좋은데 치료제 호재를 만나서 아침부터 좀 잘 땡겨주고, 그 와중에 단일가 중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지만 아직까지는 요 부근까지 좀 내려주거나 밑으로 내려올수록 개인적으로는 좀 눌림 매매하기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시세를 먼저 크게 주지만 않는다는 가정하에 핵심이 그거예요. 눌림 매매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시세를 더 크게 주고 거래량을 위에서 막 터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자리에서 특별한 액션 없이 시세를 안 주고서 가격 조정을 줬을 때가 핵심입니다. 거래량은 확 죽으면서. 그래서 일양약품. 자, 그 다음에 부강약품. 오늘 상당히 컸죠. 부강약품은 저는 당연히 매매를 할 예정이에요. 눌림 매매든 뭐 내일 뭐 분봉상에 눌림 매매든 뭐든 얘는 치고 박을 예정이에요. 지금 일단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한 요정도 일단 갭이 떴으니까 첫 번째 분할 매수는 한 2구간이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두 번째는 조금 크게 요 부근,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손절을 친다 한 33,000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기준이니까 꼭 신뢰하지 마시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차트 제가 타점을 정밀하게 잡지는 못해요. 제가 차트 정밀하게 좀 잡는 거는 좀 실력이 그쪽은 모자르기 때문에 저는 당일 이슈 돈 쏠리는 거는 좀 잘하는데 타점은 정밀하지 못합니다. 매매일지 보여드릴 때 항상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 기준에 한 여기 내일 아침에 시세를 안 주고 내려오면은 1차, 2차 요 부분은 괜찮지 않을까. 특히 대금이 안 터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 1.27, 와, 1.27조. 1조 2,007, 1조 2천억이 터졌어요. 거의 3천억, 1조 3천억 가까이 터졌는데, 이런 종목 쉽게 안 죽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금 크게 터진 애들 쉽게 안 죽습니다. 그 점 인지하시고 얘가 좀 눌러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종목이 5일선까지 좀 붙는다거나 혹은 거래량이 죽은 채로 갔다가 이음봉이 좀 어느 정도 크게 내려오면 그런 때는 좀 매매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부강약품도 제 핵심 관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눌러주면은 매매할. 그리고서 얘는 재료가 레보비르 관련주인데 임상 결과가 3분기 혹은 8월 중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에 뭐가 있냐? 잠시만요. 뉴스가 조금 있어서 지금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는데 뭐 특별하게 막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순서 보시면은 어떤 약품을 언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나옵니다. 피라맥스 5월 13일 뭐 이런 애들, 레보비르도 4월 14일 이상 신청해가지고 승인 났고, 삼상은 렘데시비르밖에 안 보이네요. 일단은 치료제는 국내에서는 부강약품과 MG캠, 생명과학, 신풍제약이 임상에 나서고 있다. 관련주들 딱 나오죠. 치료제 관련주는. 그리고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12건, 백신 관련은 1건, 그리고 길리어드, 파미셀이죠. 렘데시비르. 근데 좀 렘데시비르는 확실히 좀 힘이 빠졌어요. 특별하게 뭐 이슈가 더 큰 게 나오지 않으면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뉴스는 없네요. 이 안에서. 그래서 다시 메모장으로. 그래서 레보비르 같은 경우 임상 결과 3분기 혹은 8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이거 치료제 제가 주말에 영상 올렸던 거 다운받으신 분들은 있을 텐데, 요거 디테일하게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일정들을 어느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가까운 애들부터 눌림 매매 하기가 좀 더 편하겠죠. 재료가 가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대웅제약은 동화약품과 마찬가지로 한국 파스테로 연구소와 함께 니클로사마이드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오는 7월에 신청할 계획. 7월에 신청할 계획이래요. 임상시험 신청도 이슈가 상당히 되죠. 여태까지 시장에선 그랬고, 이 니클로사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슈 좀 이목을 좀 끄는 게 렘데시비르 40배, 클로로킨 26배. 클로로킨이랑 렘데시비르는 1군 치료제였죠. 시장에서 원래 전 세계에서 제일 관심이 컸지만 생각보다 결과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2군 애들로 갔다가 돈이 몰리고 있고, 하여튼 이 대웅제약에서는 DWRX 뭔가 신약 그래가지고 일정이 7월이다. 그래서 지금 대웅 쪽은 대웅제약이랑 대웅이 있는데, 대웅이 일단 대장이에요. 대웅이 대장입니다. 뭐 어떻게 나중에 바뀔지 모르지만 처음 날 상승했을 때 상승도 상한가도 빨리 닫은 게 대웅이고, 오늘 시세 크게 준 애도 대웅이고, 그다음에 종가 기준 더 높게 준 애도 대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에도 3% 떴네요, 이 녀석. 그래서 일단은 대웅이 대장이다 라는 점 인지해 두시고, 저는 이 녀석 내일 여기까지 사실 내려오면 좀 매매를 해볼라 했는데, 딱 보시면은 차트 자리 상한가 이후 갭 뜨고 저항, 여기서 또 저항을 딱 줬었죠. 그 자리 이렇게 저항 주고 눌렸다가 돌파, 이 자리인데 이 종목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고 시총은 조금 크지만 한 4천억 5천억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좀 눌려줬으면 하는데 일단 시간에 갭이 떴어요. 이 점은 좀 아쉽고, 어쨌든 3만원 라운드 피겨 위에 두고 있고, 그래서 대웅 같은 경우 얘는 움직임이 좀 스피디합니다. 스피드예요. 여하튼 재료가 7월에 임상시험 계획이 있다. 그리고서 얘도 대금이 좀 괜찮게 터졌죠. 저 오늘도 4천억 터졌어요. 여기서는 2천억 터져놓고 연속적으로 더 크게 터져주는 점, 저는 항상 돌파할 때는 더 큰 거래량을 좋아합니다. 왜? 여기 대비해서 거래량이 더 터진다는 거는 여기서 오늘 또 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으로 그냥 봐도, 자 오늘 2봉
여기서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죠. 이봉에서 오늘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어요. 그럼 대충 평단 잡아도 요 부근이라는 거예요. 돈 제일 많이 쓴 구간이. 그리고 그 위에서도 꽤 썼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직은 쉽게 죽진 않을 것 같다. 일단은 돈이 중요해요. 대금이 얼마나 들어왔나. 그 다음에 동화약품 신약으로 갔다가 치료 목적 사용 승인할 신청할 계획이고, 이거 약효평가 동물 평가 2월 중순쯤 6월 중순쯤, 원래 이게 지금 좀 뉴스가 다른데 6월 중순에 동물 관련해서 뭐 패럿이나 최근에 유행하던 거 있죠, 그쪽에다가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임상이 들어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임상이 늦어봐야 6월 말 혹은 7월 초. 그래서 동화약품도 일정이 가깝습니다. 동화약품도 오늘 대금이 지금 보시면은 얘 곧 있으면 단일가 들어갔었나? 단일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얘 단일가 안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뉴스를 한번 볼게요. 지정예고 또 떴네? 이러면 단일가 들어갈 수 있는데? 단일가는 조금 조심해서 해야겠네요. 근데 뭐 단일가 중에라도 좀 눌러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금이 연속적으로 왔다 지금 괜찮은 자리에서 막 터지고 있거든요. 얘가 이 자리가 있지만 2007년은 이미 13년 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저기서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이 자리를 넘어준 상태. 반대로 갔다가 이 13,000원 부분까지 내려오면 좋겠지만 이 자리에서 13,000원 가기는 쉽지 않겠죠. 이 자리에서 갑자기 13,000원까지 간다,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 놀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냥 특별한 건 없어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장소랑 그냥 지지 저항 요 정도. 지금 저항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좀 더 깨고 내려와주면 좋아합니다. 이런 자리 시간의 하락인데, 저는 한 요 부분까지는 내려오면 좋겠어요. 15,000원 가까운 부근, 거기가 1차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는 사실 여기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 14,000원 부근, 2차는 14,200원 요 부근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안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이 녀석은 매매를 하더라도 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어쨌든 오늘 시간에 좀 하락을 했으나 저항 지지 이 부분이 조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와 주면 괜찮을 것 같고, 대금도 얘가 막 5천억 그렇게 터진 건 아니지만 이 높은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2천억씩 이틀 연속 3일 연속 가까이 터졌죠. 이런 점은 좋아 보여요. 대신에 단일가, 이런 애들은 전 단일가 들어가면 오히려 2일차 땡큐 매매할 생각입니다. 동화약품, 자, 이뮨메드 7월 한국 이탈리아서 코로나19 임상 이상 시작을 할 거고, 이뮨메드가 아니죠. SV 인베스트먼트. 얘랑 마크로젠이 있어요. 자, 오늘 마크로젠 1.63% 떴죠. SV 인베스트먼트 종가 8.31%. 한마디로 얘가 일단 대장이에요. 그리고 환기 종목은 저는 안 봅니다. 재무 좀 상태 안 좋아 보이는 애들은 안 건드려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의미 있던 자리, 과거에 저항 여기는 뭐 닿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돌파 후에 이 부분에서 지지가 꼭 닿고서 안 깨고 올라가야지만 지지가 아닙니다. 잠깐 그날 깨더라도 다시 올라오면 거기를 지지로 봐요, 저는. 혹은 안 닿더라도 그 부분에서 올라간다, 이것도 지지로 보고, 닿고 당연히 버텨주면 지지죠. 하지만 일단 잠깐 깨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날 왜 잠깐 깨는 건 괜찮다고 보냐면은, 완벽한 지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터치하자마자 가는 게 좋긴 하죠, 표본상. 하지만 그날 시황 흐름, 그리고 이 섹터에 돈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누군가 갑자기 지쳐가지고 시장가로 크게 팔았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선을 그어두되 거기를 깨고서 반등하는 케이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봐주시는 게 차트 볼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무조건 깬다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길 지지로 그어놓고 좀 이걸 깨면은 손절 쳐야지. 근데 뭐 한 15분 정도 이걸 깨고서 밑에서 있을 때 손절을 치겠다. 혹은
이걸 깨고 뭐 5분 정도 밑에 있을 때 손절을 좀 줄이겠다, 비중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갖다 저는 매매를 합니다. 뭐 자기 기준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순간적으로 갖다 크게 파시는 분들 때문에 깨지면은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서 저는 봅니다. 제 관점이에요, 그거는. 자, 그리고 요 녀석 이제 추세 같은 경우 뭐 진짜 보시는 분들도 따라 다른데, 이렇게 하고서 저항 맞추다 이제 넘어왔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살짝 붙은 상태예요. 살짝 크진 않지만 한 7,800억 되겠네요. 800억 되네요. 그래도 이런 자리, 의미 있는 자리 지지해주고 추세선 넘어가고, 그러면서 오늘 21선 위에 올라탄 상태. 얘가 근데 7월에 임상 이상이 있어요. 특히 해외, 이탈리아는 좀 코로나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래서 이런 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볼까요? 자,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임상 이상 12월 완료. 지금 셀트리온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셀트리온 제약을 대장이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항체치료제, 셀트리온 항체치료제는 제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중간중간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그 항체는 셀트리온에서 만들지 제약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오늘 비교할 게 딱 나왔어요. 전부터 설명드렸지만, 자, 셀트리온보다는 지금 항체 치료제 관련 섹터가 오늘 크게 올랐죠. 그때 지금 단순 등락률만 봐도 셀트리온 제약이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한마디로 셀트리온이 실제 항체 뭐 그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재료상 아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을 치료제 관련 대장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항체 치료제. 이거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당연히 압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장에서 뭐를 대장으로 인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재료 팩트는 어떤 관점에서 중요하긴 하죠. 근데 시장에서는 얘를 지금 치료제, 셀트리온 회사에서 치료제 만드는 거, 항체 치료제 관련 얘를 아직까진 대장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거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지, 쓸데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이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제 기준엔 사실 쓸데없는 게 맞아요. 최근 SK 바이오랜드만 해서 봐도 이게 SK 바이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SK 바이오팜의 지분이고 연관성이고 1도 없는데 얘가 바이오팜 상장으로 제일 큰 대장으로 갔죠. 물론 여기서 뭐 현대인수 올랐다가 찌라시는 아니고 현대인수 악재로 갔다가 내렸지만 그 와중에 또 시세를 17%로 뽑아줬어요. 시장에서 얘를 바이오팜 처음 상장할 때부터 이 구간, 이때가 바이오팜 뭐 상장한다 얘기 처음 나왔을 때요. 이 현상을 갈 정도로 갔다가 얘를 애초부터 시장에서 바이오팜은 대장이다. 근데 실제로 지분 하나도 엮인 거 없어요. 바이오랜드, 바이오가 붙어있지만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화장품 관련 회사요. 근데 시장에서 얘를 바이오팜 상장의 대장으로 인식을 하고 얘를 대장으로 밀고 있으니까 저는 얘를 봤던 거예요. 올라갈 때도.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셀트리온도 항체, 셀트리온 회사에서 만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제약을 대장으로 보고 있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서는 셀트리온이 그 항체 치료제 개발하는 곳인데 얘가 대장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를 매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자기 기준이긴 해요. 자기 기준인데 시장을 거스린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은 시장에 순응을 해야 돼요. 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누굴 대장으로 보냐가 더 중요해요. 내 머릿속에서는 셀트리온이 무조건 얘가 실제 수혜다. 그러면 얘 매매하세요. 근데 최근 모습 보면은 제약이 다 올랐잖아요. 수익률에서 애초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런 생각에서 자신의 고집을 부릴 때가 있고 부리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런 테마 대장 관련주는 시장에 순응하세요. 웬만하면은. 나중에 셀트리온이 뭐 다시 대장으로 역전하고 올라올지는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는
셀트리온 회사에서 항체 치료제 관련은 제약이 일단 우선적으로 움직인다. 오늘 치료제 움직일 때도 얘가 7% 오르고 셀트리온은 3% 오르고 끝났어요. 그럼 시장에서 아직까지 제약을 대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뭐 그 뒤에 뭐 숨은 뭐 얘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제약이 대장이라는 거고, 그 자신의 고집을 부릴 때랑 안 부릴 때가 있는데 그거는 좀 구분을 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갖다가 좀 완전 재료랑 실제로 갖다가 엮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질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더니 그냥 시장이 누가 대장이다 하면은 그냥 닥치고 나 같은 한낱 미물은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우주가 흐르는 대로 가자. 저쪽에서 우주에서 서쪽 방향에 지구가 있다 설명을 하면은 나는 동쪽에 있는 것 같아도 그냥 서쪽으로 가자. 그냥 시장에 순응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을 항체치료제 대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체치료제는 지금 동물대상 또 평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여기서 또 더 좋은 뉴스들이 한 번씩 툭툭 나올 수 있죠. 그리고 8월에 임상 1상 돌입, 12월까지 임상 2상을 마칠 예정이래요. 내년에 후속 임상.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은 자리에서 지금 외국인이 뭐 때문인지 몰라도 정신 나간 것처럼 사고 있어요. 이날부터 계속 사고 있어요. 6월 3일부터 얼마를 산 거야? 100천, 억, 10억, 100억. 거의 지금 요 구간에서만 400억을 샀어요. 요 구간에서만. 이런 점 조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모르는 호재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얘네들이 그냥 돈으로 땡기는 걸 수도 있고, 물론 얘가 코스닥 얘 코스닥 150인데 이제 편입이 수준도 없는데 요 자리에서 지금 외국인이 끌어당기고 있는 점, 그리고 차트도 상당히 괜찮죠. 저 5일선 부근에서 반등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나오긴 나왔어요. 가지고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 회사인 건 알겠는데 일단은 시장에 순응하시는 게 돈 버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해봤자 시장 못 이겨요. 정치 테마주에서도 이런 케이스 많아요. 좀 비유를 또 해둘까? 남선알미늄이 대장으로, 이낙연 관련 대장으로 올랐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임원직 그쪽에 그 이낙연 후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의원의 동생, 친동생 분이 여기 남아 계열사? 요쪽 계열사에 뭐 임원으로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대장으로 올랐는데 얘가 오르는 와중에 대장을 뺏길 때도 있습니다. 서원 막 이런 식으로 갔다 시장에서 1월 14일까지 이럴 때는 서원이 대장으로 갔어요. 국영 GNM이 대장으로 간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거는 그날 테마가 대장이 바뀌는 건데, 국영 GNM 뭐 킥해봐야 동문 뭐 이런 식으로 엮이고, 결국에 이낙연 의원이랑 실제로 엮인 거는 남선알미늄밖에 없거든요. 뭐 나머지는 대학 동문 뭐 회사 언제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엮어요. 실제 엮인 거는 그나마 정치 테마에서 그나마 실제로 연결고리를 찾으면 남선알미늄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상승할 때 대장이 바뀌는데 이럴 때도 그냥 아니야 남선알미늄이 무조건 대장이야, 친동생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기는 했죠. 하지만 이런 단기 시세 줄 때는 얘네가 대장을 먼저 터치를 했어요. 그런 점, 시장에서 누굴 대장으로 하냐, 나의 생각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시장에서 대장으로 점지해주는 애를 따라가는 게 일단은 더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버려야 되는 고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못 이기더라고요. 내 생각은 얘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 얘를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얘가 올라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개인이 이길 수가 없다, 그 점. 그리고 이거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지난 1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 목적 항체 치료제 임상 1상을 시작한 상황이고, 이거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항체 치료제 같은 이슈가 엮여있죠. 얘도 항체 치료제고 얘도 항체 치료제. 그러면은 이런 미국 제약사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뉴스에 또 엮일 수 있어요. 미국 항체 치료제 임상 1상 성공적으로 마쳤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몇일 만에 사멸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 뉴스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얘도 덩달아서 그런 뉴스 엮어가지고 오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좀 설명드리는 애들은 제 기준에는 그나마 대금 많이 터지고 재료 좀 괜찮아 보이는 애들, 2군 애들이긴 한데 현재 시장 잡아먹는 애들,
그리고 뭔가 좀 개별적으로 차트 측면에서도 좋은 애들도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약은 수급이 상당히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딱 같이 좀 섞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빼먹은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이 다른 여기 말고 다른 종목에서 크게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영상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좋아 보이는 애들 눌렸을 때 그 위주로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트 관점, 재료 관점, 그리고서 뭐 수급 관점, 뭐 등등등 좀 여러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뭐 눌림이라는 거는 사실 좀 기준이 완전 달라가지고 제가 뭐 기법을 알려드리고 뭐 리딩하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차트상에선 그냥 제 기준에 어디쯤 눌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기준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차트는 그렇게 정밀하게 보지 못해요. 좀 큰 그림으로 갖다 스윙 차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보는데, 막 분봉에서 막 디테일하게 데이 관점으로 갖다 딱딱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는 그거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점은 접이 잊지 마시고 각자 기준으로 갖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클론도 있었어. 이거 끝날 뻔했네. 에클론 이것도 설명드리려 했는데, 에클론 모든 유형에 적용 가능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경쟁력 확보. 그래서 에클론은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글로벌 임상이에요. 이슈가 글로벌 임상. 그래서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반기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하게 뭐 없네요, 얘는. 그래서 2020년 하반기 글로벌에서 임상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에클론은 차트 위치, 이 종목이 끼가 좋았어요. 신규 상장주였고, 이런 자리, 제가 좋아하는 자리죠. 좋아하는 자리에서 지금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도 조금 괜찮아요. 양매수, 기간 위주로, 기간도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제가 좋아하는 삼형제가 골고루 들어온 상태입니다. 기타 법인도 뭐 의미는 없는 수준인데 어쨌든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얘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얘를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여하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